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10월 첫 거래일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무겁다라고 그렇게 불러왔던 업종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철강, 금융 등의 무거운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향후 증시의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왜냐?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시장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차나 기아차, 포스코, 그리고 KB 금융 등과 같은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겁고 못난이 취급당하고 이러한 종목들이었는데 왜 10월 첫 거래일에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철강, 금융업종의 강세 오늘 정말 눈에 확 띕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오늘 업종별 장중 등락률 추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화면상에 여기 이제 철강 금속 업종, 화학 업종, 그리고 여기 툭 튀고 있는 게 이제 운수 장비 업종인데 이게 현대차와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업종이죠. 그리고 자, 골고루 상승하고 있는 요 영역대가 바로 이제 금융업종이 금융업종이 들어가 있는 블록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대비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얘네들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얘네들만 튀었다면은 아마 얘네들 말고 다른 종목도 같이 튀었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의약업종, 제약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들이 부진한 흐름을 그리면서 자, 상대적으로 저들 업종들이 눈에 띄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러했죠. 참 좋은 종목인 것은 알겠어. 하지만 주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던 종목들입니다. 자, 주가 탄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잘생긴 원빈과 같은 현빈과 같은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좀 꾀죄죄하게 있고 뭐 이게 막 지저분하게 하면 원빈, 현빈 이렇게 안 보고 그냥 꼴뚜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비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받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장주들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법 큰 폭의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종목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뭐랄까, 이 공통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뭐 자동차, 화학, 뭐 철강, 금융업종들과 다르게 비싼 건 알겠어. 정말 비싸.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뭐 대표적으로 3월부터 해서 거의 뭐 30배 가까이 상승한, 아이고, 정말 크게 올랐네요. 신풍제약의 주가 차트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죠. 다른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측정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투자자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들 회사들은 측정 불가능해. 과거의 잣대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잣대로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DR 이게 뭐 농담식으로 생긴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지하더라고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주가 꿈 비율. 꿈과 희망이 얼마나 주가에 많이 차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최근까지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 게 9월 중순부터 해서 이런 성장주들이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 지금 로고 차트에서
이 하락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심하게 표현하자면 반토막 수준까지 하락한 거예요. 20만원대 초반에서 13만원까지 떨어졌으니 뭐 한 40%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신풍제약에서만 나타났냐? 아닙니다. 많은 성장주들로 불려왔던 종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이 상승장일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뭐 성장주들의 강세도 있었지만 IPO 대여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이 상장 후에 뭐 며칠 동안은 주가 강세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주구장창 하락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성장주에 대한 피로감을 극단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는 자, 신용융자가 과다하다는 이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이 이제 올해 연말 시행된다.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성장주들의 낙폭이 다른 종목들의 낙폭에 비해서 이거 순식간에 뭐 심한 경우는 반토막 가까이 하락하니 성장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극단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소위 못난이라고 불렸던, 자, 앞서 언급드린 오늘 장의 주인공, 자동차, 철강, 금융, 화학, 그리고 소위 가치주로 불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앞서 보여드릴 때 그 성장주들은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갔던 주가가 날카롭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못난이 종목군들 보십시오. 지금 화면상에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포스코고요. 가운데 있는 게 KB금융, 그리고 오른쪽 위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수출 회복, 수소차 이슈 해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먼저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현대차 별거 아니네, 뭐 못나이네, 뭐 이런 분이 강했어요. 자, 그런데 9월 중순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포스코나 KB금융이나 현대차나 모두 모멘텀이 붙죠. 다른 성장주들은 날카롭게 모멘텀이 꺾인 거에 반해서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붙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 성장주들, 가치주들 간에 무언가 분위기가 역전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못난이로 불렸던 종목들, 생각해보면 과도할 정도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들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원빈, 현빈, 장동건 같은 이런 그 정말 멋진 종목들이 자, 얼굴에 진흙을 뒤집어 쓴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식대로 버려진 흑진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있었죠. 대신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니까 관심을 계속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퍼레벨이 3배에서 4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퍼레벨이 3배에서 4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 회사를 매입을 해서 3, 4년이면 투자 원금 이익으로, 회사의 이익으로 회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퍼레벨이든 밑에 나오는 PBR 레벨이든 이게 이제 올드한 측정 방법이다 하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꿈과 희망, 스토리텔링,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장주들의 배팅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좋은 종목이지만 못난이 종목군에 들어간 종목들이 너무 많았죠. 자, 금융업종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철강주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PBR 레벨이 0.37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PBR 0.37배라고 하는 것은 대형주인 것을 감안할 때 이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 아니면은 조금 이제 과도한 부분이 있다. 심지어 비교를 해보면 요즘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운 두산 같은 경우 PBR 레벨이 0.57배입니다. 이거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한진칼, 자, PBR이 아마 이게 3.3배 정도 될 겁니다. 이거보다도 낮아요.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다는 점, 우리가 이거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미리 주가가 올라가고 그 후에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레벨이 한 몇 달 전보다는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인 PBR 레벨이 0.7배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 PBR 레벨이 30배가 넘습니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이유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주가가 끌어올려지니 매수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한 좀 비이성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소외됐던 종목들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 5 내지 8%에 있는 종목들 못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외면받아온 것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등과 같은 제약 헬스케어 관련주, 생각보다 시세가 부진하죠. 네이버, 이에 반해서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 KB금융 등, 소외됐던 그러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뭔가 시장 기조에서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공격적이고 과거에 개인 투자자 성향이 있는 분들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워낙 많은 개인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에 띄게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편 그러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이십니다. 자, 과거에 선배개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우리 선배개미 투자자분들, 제가 보았던 2000년 초반부터 해서 2010년대까지 보았던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 안 해요. 정말 공부 안 해요.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공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시장에서 떠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선배개미다 하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생존하면서 스스로가 스마트한 개미가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헛스윙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점점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종목을 찾는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과 다르게 종목을 볼 때 좀 그래도 값어치를 따진다. 예전 같으면은 지인이 추천했다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샀거든요.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어도 재무제표 봅니다. 확실히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극단적인 고평가된 종목인 것을 이제는 경계하고 합리적인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9월 중순에 조정장이 한 열흘 가까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 분명히 있고, 자, 우리 투자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손실 나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다 경험해 본 그겁니다. 그러면서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그래서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난 그래도 성장주 뭐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좀 냉정해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이제는 좀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 있는 종목에 투자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조금 다른 영상 프레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 프레임 어떠셨는지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답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의 시작인 10월 성공 투자 꼭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 투자의 결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어지시길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